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어려운 책 읽는 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소위 어려운 책이 뭔지 간단히 개념 정의를 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렵다의 정도 아니면 쉽다의 수준은 각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요. 여기선 우선 간단히 현재 내 독서 수준보다는 상위 레벨의 책, 이걸 어려운 책의 개념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 방식이 뭐냐? 스키핑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패싱이에요. 말하자면 건너뛰기죠. 이 건너뛰기 방식의 독서가 유효한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내가 어떤 책을 읽고는 싶은데 아니면 그 책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 책과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 읽기는 더 쉬운, 속칭 나은 대안의 책이 없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스키핑 그리고 패싱, 건너뛰기 방식의 독서가 바로 이러한 경우일 때 쓰면 좋을 노하우입니다. 주로 문학류의 책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특히 소설 같은 것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게 3학년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시절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작가 중에 이문열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 소재를 보니까 이 사람 소설이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게 표지부터가 좀 끌리더라고요. 무슨 작가상, 무슨 문학상 이런 게 쓰여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이 소설 사람의 아들은 나름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굉장히 수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일종의 추리소설이거든요.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사건 피해자가 기존의 기독교 철학 교리를 반대하고 자신만의 성서 해석을 시도하다가 피살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재나 주제의식이 다소 신학적이에요. 그래서 소설 중간중간에 이 살해된 사람이 썼다는 성경 해석이나 교리 등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그땐 제가 이 종교에 관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이 소설이 재밌기는 엄청 재밌어요. 얼핏 들으면 이런 말이 되게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일 것 같기는 한데 이 책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난해하지만 반대로 그만큼 속된 말로다가 흡입력이 쩔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진짜 한번 읽기 시작하면 절대 멈추질 못합니다. 저도 진짜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절대로 멈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책을 완독하기 위해 저만의 방식,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냥 성경 해석이랑 교리 같은 부분들은 싹 다 넘겨버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대충 읽으면서 확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로만 의미 파악을 하고 대충 때려 맞히는 식으로 읽은 거죠. 세세한 나무나 지류를 이해하는 건 포기한 겁니다. 큰 산, 큰 숲, 거대한 강줄기만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독서법이죠. 그래서 전 이 책을 대학생이 되고 나서 다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땐 아무래도 종교나 신학에 관한 배경 지식이 쌓인 뒤라 그런지 좀 더 확실히 이해됐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책을 읽을 때 주로 어떤 심리일지는 이해가 돼요. 꼼꼼하게 읽고 싶겠죠. 아주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하고 싶을 겁니다. 사실 누가 찝찝하고 흐릿하게 책을 읽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책을 읽는 본인, 자신, 우리의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 이 책 말고는 다른 대안의 책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럼 그냥 우선은 되는 대로 읽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초벌구이 독서를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신간이라고 책을 한 권 보내줘가지고 최근에 제가 읽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야기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관해서도 리뷰 영상을 제가 조만간 올려드릴 텐데요. 스토리텔링의 권위자인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의미를 직조해낼 줄 아는 존재래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요. 사람들한테 바나나랑 구토 이렇게 딱 두 가지의 단어만 쥐어줘도 피실험자들 거의 전부가 바나나를 먹고 누구누구가 구토를 했다는 식으로 하나의 논리적인 서사를 만들며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스키핑, 이 건너뛰기 방식의 독서도 비슷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조금 어렵더라도 대충 듬성듬성 군데군데
중요한 핵심들만 캐치한 다음에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떠다니는 이 결정적인 키워드랑 개념들을 자기 나름대로 말이 되게끔 재배열, 재조직, 재조합하는 겁니다. 숲을 대충 다 훑은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나무들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하고 역추론을 하는 거죠. 큰 바닷길과 강의 청사진을 이해한 다음에 세세한 물줄기들을 되돌아가면서 상상해 보는 거랑 같은 이치예요. 일단은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다가 조금은 추상적일지라도 많이 쟁여놓으세요. 언젠가 머리가 숙성돼서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이 쌓이고 사고력이 발달하면 예전에 초벌구이한 지식들이 푹 익으면서 제대로 활용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됐던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꼭 옵니다.